네, 코로나19 공포로 파랗게 질린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오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약 한 달간 국가 전체를 봉쇄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이 팬데믹이 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모든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유럽이랑 서구권이죠. 대부분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한참 1차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수는 증가한 거는 사실이고요. 확진자 수는 더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일 세계 확진자 수가 48만 명을 돌파해서 48만 8천 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25명으로 이제 오늘 10시에 나온 거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해외 입자까지 감안한 거기 때문에 국내는 한 100명 정도 초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명대에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유럽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마 10월 중순부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어제 이제 좀 트리거가 됐던 부분은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주요 국가에서 일부 봉쇄령을 좀 내리면서 그런 우려가 좀 증폭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유럽의 증가세가 가장 좀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5만 명에서 8만 명 사이를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7만 한 1,000명 정도가 조금 넘는 수준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1차 팬데믹보다는 숫자가 늘었지만 시장은 어제 이제 좀 유럽과 미국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럽에서 그 확진자 수가 절반 이상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좀 100명 안팎의 초반이다라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서 간밤에 뉴욕 지수 3%로 떨어졌고 유럽 그리고 원유까지도 털썩 주저앉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패닉 장세 지수 가능성 좀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근데 패닉 장세가 제가 볼 땐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어제 좀 약간 악재가 겹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일은 표면적으로 이제 장이 하락하고 나면 전문가들이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봉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락다운 우려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지금은 완전한 봉쇄 수준은 아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동 금지라든지 상점, 점포 이런 것들은 좀 닫게 했지만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고 출근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와 같은 완전 락다운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때 같은 패닉은 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1차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이미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 그 외에 이제 온라인 유통이 더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 또 오늘도 지금 좀 전에 뉴스가 나왔지만 화이자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에 대한 이제 호소식과 이제 또 중간중간에 안 좋은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차 때는 전무후무한 약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치료제나 백신들이 대부분 2상, 3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살아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 대선 관련돼서 불복 이슈 이런 것들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약간 미국 대통령이 정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추가 부양책이 약간 물 건너간 것도 사실은 좀 12월 이후로 미뤄질 것 같다. 아니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에 충격이 좀 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1차와 같은 팬데믹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이미 비대면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좀 지수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요. 그러면 환율과 유가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동향이 조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제 3월에 폭락 장세가 나왔을 때 보면은 유가가 트리거가 됐죠. 사실은 네.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이제 유가가 어제 이제 한 5.5% 빠지니까 이것도 혹시 그것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학습의 효과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유가가 빠진 이유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재고량이 주간 단위로 이제 미국에서 재고량을 측정을 하는데 어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재고량이. 주간 단위로 좀 최고 7월 이후로 재고량이 제일 많이 나오면서 400만 배럴 이상이 재고가 생기면서 가격에 좀 영향을 줬는데 마침 또 주가까지 빠지면서 서로 상승작용, 이제 안 좋은 거를 더 서로 이제 좀 공유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더 많이 빠졌고요. 빠진 후에 지금 현재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5.5% 빠져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좀 뭐 수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뭐 거론될 수 있긴 하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이 이제 동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환율도 이제 보면 그 1차 팬데믹 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한 1,200원대까지 이제 폭등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죠. 이제 원화 가치가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결국에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인데 어제는 뭐 그거에 영향에 비하면 지금 한 1,130원대 초반을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 최근에 1,130원을 한번 깼다가 뭐 약간의 반등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지수, 미국의 이제 달러 가치인 달러 지수를 평가하는 달러 지수를 보더라도 인덱스가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뭐 주식 시장만 좀 약간 좀 과민하게 반응을 보였고 다른 시장들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패닉 장세가 나오려면 사실은 환율이 급등하거나 뭐 유가가 폭락을 해야 사실은 그런 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만큼 좀 과민하게 반응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가나 환율 같은 경우에서도요. 유가는요, 뭐 재고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 시장이 빠지면서 겨 악재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동향들 지수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서 오늘 뭐 시장에서 관련주들 들썩였습니다. 백신 치료제 개발 상황이 현재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장에서 이거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라 이것만 아마 얘기해도 한 두세 시간을 얘기해도 다 못할 거라고 네. 보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다 얇게는 다 알고 계시죠. 저도 뭐 얇게 알고 있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화이자라든지 주요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각 국마다 한 20개 가까이 백신이 지금 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오늘 뉴스를 보면 WHO에다가 허가를 뭐 요청을 했고 뭐 그것도 한번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오다가 보니까 화이자랑 뭐 독일 기업인 바이오엔텍이 같이 공동 개발한 백신이 효능이 좋아서 뭐 크리스마스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또 기사가 또 뜨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노인들까지도 효과가 좋았다. 아주 어린 사람들, 청소년과 노인의 효과가 좋았다라는 그런 임상 중간 결과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은 여전히 다 3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백신 또 하나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임상 3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좀 늦었지만 임상 3상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모더나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치료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덤비고 있죠. 예, 항체 치료제가 주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치료제로 인정을 받았던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기존 약을 그냥 뭐 승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효과는 그닥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한 2상, 3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국적 기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아보면 백신과 치료제는 대부분 내년 상반기나 돼야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뭐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되려면 뭐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미 주식시장은 그런 게 나온다라는 게 확신에 차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선반영한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빨리 되진 않지만 이게 사실은 뭐 성공했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은 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코로나19 반사 이익을 보는 관련주들이 재상승이 좀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는지요? 1차 팬데믹 때 보면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게 뭐 마스크라든지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백신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수혜를 많이 받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1차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약간의 반등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보이다가 조금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진단 키트 말고 이제 CMO 관련주라고 이제 중간에 이제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등장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SK 케미칼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큰 회사들이 있는데 오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온 이유가 결국에는 화이자랑 바이오엔텍에서 이제 주문을 받았었는데 그쪽에서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CMO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향후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랑 몇 개국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 상승 후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갈 충분한 개연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제 관련된 것들은 결국엔 각각 개별 기업의 사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어떤 기업들은 좀 지금 소강 상태인 그런 상태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선호주 안에서 또 코로나19 안에서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까지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 대표적인 걸로 저는 이제 시젠이나 SK 케미칼이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셋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CJ는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좀 상승폭이 좀 적을 것 같고 SK 케미칼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가치 대비해서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 대비해서는 좀 더 가능하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이슈 전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 케미칼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CMO 확대 및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단순히 SK 케미칼 자회사인 바이오사이언스에서 CMO만 하는 게 아니라 백신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같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지금은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등급으로는 1등급부터 한 5등급으로 나눠보면 한 2등급 정도. 2등급을 준 이유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가 한번 많이 랠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렇게 좀 그런 성장성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목표가는 지금에서 한 41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호주로는 SK 케미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성장성 대비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장님. 예.